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9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지,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정말 정신없었죠. 미국 은행 관계로. 근데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크레딧 스위스라는 유럽에 있는 큰 은행도 문제가 생겼죠. 문제 자체는 또 원인은 또 비슷한데 문제 자체는 또 같은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요일 이 시간, 영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시간에 나온 바로는 실리콘밸리 뱅크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크레딧 스위스도 스위스 당국에 의해서 단기 유동성은 확보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UBS는 떨떠름하겠죠. 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협상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협상이지 뭐 거의 강제로 떠넘기는 느낌이죠. 근데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멀쩡한 은행까지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미국 중소은행들이 또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SVB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토요일쯤에 가시화돼서 일요일에 해결이 나야 되는데 미국 시간으로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되면 또 새로운 게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어셋 클래스들로 돈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 그 주식시장은 겉으로 봐서는 되게 멀쩡하고 오히려 호황이죠. 랠리치고 있습니다. ES, NQ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NQ도 어제자 그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해도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리스크 관리 잘하면서 관망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방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보다 갑자기 원일이 터져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지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애플 시작할게요. 일단 지울 것 좀 지울게요. 얘네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지우고요. 얘도 지울게요. 왜 지우는지는 지금 움직이는 장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그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당장 될 것 같지 않은 것들. 보세요. 이거,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거 치고 내려온 다음에 그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능하면 지우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지워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얘는 남겨둬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도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른 프라이스 레벨도 되기 전에 만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쭉쭉 빠져 내려오지 않는 이상 만나기 어렵고,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면 지지선 저항선 되기가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놓고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지지난주의 저점이니까 지난주에 움직일 때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는데 이 음봉까지 본 건데, 그럼 이렇게 내려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지난주 금요일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주말에 해결 방법이 나왔다 하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랠리 시작하죠. 그리고 랠리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날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됐구나 하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CPI 나오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 지지받았죠.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오르는 그런 모양새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죠. 이때 CS 터졌죠. 그리고 나서 CS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목요일날 확 랠리했다가 금요일날 이거 불안한데 하는 분위기로 갔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이 여기에 고점이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워킹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도진하는 니들의 아래끝 윗끝은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도지 찍고 올라가서 내려왔고, 도지 찍고 올라와서 내려왔고, 두 번이나 했으니까 얘는 의미가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봐줘도 무방하겠죠. 156.33 레벨이네요. 33 레벨. 이렇게 그려놓고, 두께도 놓고, 이 정도 레벨이 여기가 이렇게 워킹하고 워킹을 했다라고 보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밑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151.74, 150.10도 중요한 레벨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업트렌드 라인이 나름 괜찮은 부분이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위쪽으로 이제 매크로가 나와서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매크로는 다른 뉴스들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 이상 올라가서 이제 뭐 여기에다가도 그려줘야 되고, 뭐 여기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여긴 좀 약하죠. 그래서 이게 일단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해서 이 근처에서 저항선 잡아줘야 되겠지만, 아직은 여기서 파란색 선과 업트렌드 라인의 이 삼각형, 거의 직각삼각형처럼 됐는데 이 삼각형에서 안쪽에서 놓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생겨가지고 쭉 빠지거나 뭔가 다시 크게 뭐가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뭐 더 이상의 뭐 뱅크 리스크 크라이시스는 없다라고 얘기가 뭐 어떻게 나온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 확 올라가면 이제 여기까지 막 닿고 그러는 거죠. 여기 있는 거 하나 그려놓고 그래봤자 여기서 올라가도 큰 차이가 없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이 안에서 형성이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여기서 여기서 만나는 이 지지선들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밑으로 더 내려오면 이런 지지선 있다는 거 정도를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 트레이딩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만 그냥 따먹고 나와야지 지금 오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뭐 한 6개월 묻어놔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만으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6개월은. 3개월도 짧죠? 3개월 보시고 묻어놓는다? 빠질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운 트렌드에 업다운 하고 있고 2레벨, 2레벨은 같은 레벨로 봐야겠죠. 큰 것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운 트렌드와 이 레벨에서 업다운, 업다운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굉장히 좋은 이걸 뚫고 올라가서 큰 수익을 내겠다 6개월 안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안에, 6개월까지 모르겠고 3개월 안에 그런 상황이니까 3개월이면 언제예요? 여기 지금 우리 3월이니까 6월 말이라고 중순이라고 보면 여기인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간다? 여기 저항선도 있고 여기 저항선도 있고 여기 저항선도 있는데 좀 아니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타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애플 여기까지.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얘를 이런 애들 지워줄게요. 이런 애들 지우고 얘는 놔둬야 되겠죠. 얘도 놔둬야 되고 다 놔둬야 되죠. 얘 지울 필요 아직 없습니다. 왜? 다운사이드 리스크 크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지난주 거 보시면 지난주 이거 그렸던 거고 3월 10일까지 했다가 월요일 오르고 왜 올랐는지는 아까 애플에서 설명드렸죠. 오르고 오르는 폭이 거의 일주일 떨어진 거 다 커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리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여기서 살짝 지지받았지만 또 오르고 결국은 끝까지 가다가 이 트렌드 라인 말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죠. 여기서 이렇게 했었던 옛날부터 오래되었던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걸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이거 지난주에 다 그려놨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저항받고 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에서 종가 형성됐고요. 그리고 277.69 라인에도 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목요일장은 263.92랑 277.69 사이에서 형성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이 안에서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뱅크 관련된 거에 대한 호재에 지금 아시다시피 GTP4 관련된 호재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얘는 다른 매크로적인 그런 은행이나 이런 뉴스들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호재들이 더 영향을 많이 줘서 더 많이 올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 또한 다운사이드 리스크 클 수밖에 없죠. 그런 뉴스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좀 재수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시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놈, 이 위로 올라가는 놈, 그 사이의 삼각형, 이 다른 것들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올라가는 놈과 내려가는 이 삼각형에 딱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면 더 슉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저항받고 빠져 내려오면은 여기에 지지선들이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고 이제 다시 여기까지 트렌드가 마켓 프라이스가 내려오게 되면은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또 하나의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내려온 다음에 그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상황, 이 삼각형이 중요하다는 거, 마이크로소프트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아마존.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만큼 많이 움직였고요.
지울 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얘도 놔둘까요? 얘도 때 되면, 얘는 놔둬도 될 것 같죠? 더 때, 내려왔을 때 한번 볼까요? 오토 지우고, 내려왔을 때도 다른 그 저점이 없을 때 이용할 만 하죠? 일단 얘는 놔둬보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뭐, 아까 제가 지운 것도 놔둘래 라고 하시면 놔둬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 올라가는 거, 여기 올라가는 거, 얘 지워도 되죠? 뭐, 여기까지 올라갈 리 없으니까. 얘는 새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얘도 지울 필요가 있겠죠. 얘는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뭐 지지받았다고 하기 좀 애매하죠? 기울기 가파르면 어떤 지지저항선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건 확실하죠. 네. 경향만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 그거 한 거는. 그리고 얘 그냥 아웃스탠딩 하니까 얘 안 하고 얘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똑같은 내용으로 저점 찍고 월요일날 올라갔고요. 여기서 저항 받았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 맞아서 다섯 개 맞아서 나왔지만 얘는 조금 뚫고 나가서 애매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장은 확실히 여기서 저항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다음에 이 프라이스 레벨보다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두 개는 지금 굉장히 스트렝스가 비슷한 정도의 강함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가서 여기 아직 닿지도 못하고 101.26을 닿지도 못하고 내려와서 이건 저항받았다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서 그 밑으로 형성돼서 지금 이거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 있지만 뉴스들에 의해서 다시 치고 내려올 확률 크고 올라간다고 해도 좀 저항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목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처럼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안 드렸지만, 레이트 시즌 다음 주에 있는데, 레이트 시즌 아무도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죠. 뭐, 아무도 신경 안 쓴다면 조금 거짓말이고, 레이트 시즌이 뭐, 25bp나 50bp 나와가지고, 그게, 증시나 다른 마켓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bp 올릴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안 올리고, 프리즈 할 거야. 그리고 또, 아주 드물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장은 홀드하거나 25bp 정도로만 하고 다음 5월 달에 새로 그때 분위기 봐서 되게 세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그런 내용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커뮤니티에.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요. 엔비디아는 뭐 제가 다른 트레이더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는 새로운 안전자산인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기에서부터 그 전주, 전전주부터 다른 테크주들이랑은 다르게 랠리를 하고 굉장히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지금 새로 저점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제 나중에 장이 떨어지면 그리셔야 됩니다. 지울 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다른, 어디죠? 메타 주식처럼 이 이후에 여기에서 새로 갭 상승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그룹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갭들이 좀 있는 편이죠. 엔비디아는 뉴스들이 가끔씩 큰 것들이 나와서 근데 여기 세로 그룹핑 한 여기에서만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낫고요. 여기 있는 지지저항선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꽤 잘 맞는 지지저항선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이 두 개의 그룹을 연결하는 링크선입니다. 얘가 이따 메타 그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이 두 그룹을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이라서
얘가 나름 중요하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뭐 여기서 목요일 같은데 여기 지지받았고 이 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지 저항선들이 믹스드 돼 있어서 어떤 게 딱 맞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크게만 얘기하면 이 지지선이 여기에서 뭐 저항선 지지선으로 하면서 이 라인을 위주로 업다운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화요일, 수요일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그 등락폭이 볼라티리티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목요일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확 올라갔고요. 여기 있는 거는 고점이라서 그려놓긴 했지만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컨펌이 안 됐으니까 스트렝스를 매저를 할 수가 없어요.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작용을 했다면 아 얘가 크구나 하고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하지만 고점이니까 로컬 고점이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11개월 고점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얘가 힘을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이 링크되어 있는 트렌드 라인에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지금 현재 차트만 보면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들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이 고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점까지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290.70까지. 하지만 일단은 얘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저항선이 있다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저항선들 만나고 얘도 이제서야 지지선으로 만나고 지지선 계속 뭐 제가 이제 말씀 자주 드리는 지뢰밭이죠. 그래서 한 번에 쭉쭉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238.88선 같은 경우에는 쭉 빠져 내려와도 여기서는 일단 한번 쉬어가거나 하는 정도는 최소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얘 첫 번째 건 잘 모르겠지만요, 아직. 그리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던 얘도 은근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과 이 지지저항선과 이 지지저항선이 맞물려서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볼라틸리티가 작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겠죠. 얘가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가 여기서도 지지받고 여기서는 저항받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 저점 됐으니까 다시 그려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더 내려올 때 새로운 지지선으로 여기서 일로 연결되는 선도 그려놓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테슬라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들보다 지난주 움직임은 되게 제한적이었었죠. 그리고 얘네들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겠습니다. 얘 놔두나? 지웁시다. 밑에서 올라가는 새로 형성된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이 두 개가 거의 패러렐한 상황으로 내려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됐고 화요일 올라갔지만 여기서 계속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좀 워킹을 했었었죠. 여기랑 여기 이 점이랑 이 점 그래서 그대로 놔뒀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작용했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놔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 받았고 여기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은 수요일날 지지받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삼각형에서 지금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 있었겠죠. 수요일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걸쳐 있고 186.01 라인에서
하나, 둘, 셋, 넷까지 결국은 저항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 따라 내려가고 걸쳐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얘기는 이 프라이스 레벨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삼각형과 밑에서 올라오는 이 삼각형, 이건 진짜 삼각형이죠. 항상 이렇게 각도가 있는 거를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 삼각형이 진짜로 삼각형이 돼버렸습니다. 이 삼각형 내에서 당장은 움직이고, 이 삼각형의 이 밑에를 뚫든지 이 위에를 뚫든지 뚫리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뢰밭이 아직도 남아있고, 밑에는 지뢰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죠. 이 위는 강한 저항선들이 있지만 밑으로는 그렇게 강한 지지선들이 없다고 보면 얘도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뉴스 이런 거 상관없이 봤을 때. 하지만 역시 뉴스가 도미네이트 하고 뭐 내용에 따라서 레이트 디시전 기준금리 발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할 만한 건 여기 사슬라 오슬라 뭐라 그러죠? 경계선 여기에서 또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직도 테슬라는 옛날 스플릿 하기 전에 레벨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상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애들 이제 좀 지울 거 지울게요. 얘도 지우고, 아이고.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네들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렸던 애들이죠. 그대로 놔두고 내려오는 것들 여기서 워킹 했고 얘도 지금 되게 여기서는 이 두 개를 왜 똑같이 그렸나라고 싶겠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항 받아서 올라갔죠. 지난주 월요일 날.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갔었으면 두 번이나 이제 깨졌으니까 놔둘까 지울까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또 다시 저항받고 지지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쭉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놔둡니다. 프라이스 채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 받고 뚫리고 그 다음날 저항선이 지지선 돼서 목요일날 또 쭉 올라갔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보시다시피 여기서 별로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 모멘텀 때문에 뚫고 올라갔지만 101.88선에서 그 금요일도 여기 위에 저항선까지 닿지 못하고 101.88선 때문에 결국 그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정도로 끝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딱히 뭐 이 고점 뭐 이 정도 여기에 있는 이 점 뭐 이런 거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딱 매칭이 되는 다른 영향 그 이전에 잘 맞았었던 그런 매저가 없죠. 그래서 얘도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고 보고 얘는 고점이니까 일단은 체크를 해놔야 되겠지만 얘도 그렇게 아주 강하다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이 위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도 충분히 저항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우니까 뭐 특별히 이 프라이스 레벨도 그리기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일단 레퍼런스로는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저항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1.88 라인이랑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뚫리면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아래는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해도 지지선들이 널려 있습니다. 강한 애들이죠, 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를 때 만약에 오른다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떨어진다면 이 레벨 안에서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 있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 방향은 뉴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얼만큼 오르고 얼만큼 내리냐는 측면에서는 구글은 내리는 건 적게 내리고 오르는 거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보다는 아무래도 뭘 사야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오른다고 했을 때 뭘 사야지 했을 때는 다른 주식들보다 구글 그 알파벳을 사는 게 낫겠죠. 그런 면으로도 이런 식의 테크니컬 어널리시스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올 때는 그렇게 팍팍 치고 내려오기 어렵지만 올라갈 땐 팍팍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게 현재의 알파벳 주식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 예, 메타도 재밌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얘는 갭다운이랑 갭업이 되게 자주 있었죠. 뭐 이전에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주식입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어진 거 이게 그룹 하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그룹 두 번째, 얘도 세 번째 그룹이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룹이 되면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으로 어널라이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도 이거랑 관계없이 그냥 채널 이렇게 얘만 만들어 놓고 얘도 얘네들끼리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약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지지받았었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링크된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고 했었던 이 위쪽 그룹과 이 위쪽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시키는 연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걔네들은 강하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프란스 채널이나 트렌드 라인들은 강하게 보는 게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네가 다시 떨어졌으면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었을 텐데 뭐 그걸 확인을 못하고 그냥 장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라이스 레벨도 이 프라이스 레벨 이 두 그룹의 연결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보시면 강하게 두 번 저항 받았는데 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바로 갭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은 크게 연결된 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과 이 왼쪽에 있는 그룹들은 여기 있는 레벨이 여기에서 여러 번 영향을 줬고 여기에서 내려왔던 트렌드 라인도 여기서 지지받았고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하는 식으로 연결이 됐고 이 위에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도 여기에서 지지받는 걸로 영향을 줘서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이건 지금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이 밑에 건 트렌드 라인인데 이 위에 있는 채널은 이 트렌드 라인과 패러렐한 선을 연결한 패러렐 채널의 상단 리밋이죠. 그래서 이 어퍼 리밋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이것이 올라가는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데 역할을 한 프라이스 채널 상단선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거에서 양쪽으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고 여기에서도 얘도 연결점이죠. 이 트렌드 라인도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종가가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올 때 얘도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도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얘도 뭐 어딘가에서 내려온다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프라이스 레벨이나 트렌드 라인들은 강력하다고 보면 얘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올 때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메타는 빠질 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쉬어가고 하다 보면 변동성도 다른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있는 새로 이 트렌드 라인은 이 두 개는 니들이 너무 길어서 니들이 너무 길어서 안 취급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얘를 새로 그렸습니다. 언제? 월요일 날 올라가고 갭 오픈했을 때 이미 얘를 그려놨어야 되겠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이기 때문에 신고점이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신고점이죠. 신고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한지 모르는 거고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얘는 쉽게 뚫렸고 얘는 여기서 당연히 저항을 받았죠. 저항받고 그 다음날도 여기서 어 일단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여기서 또 저항을 받다가 올라갔을 거예요. 쉬었다가 간다고 하죠. 쉬었다가 올라간 상황이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점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도 저항선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능하면 안 씁니다. 왜? 도지 났을 때의 긴 리들은 프라이스 레벨로 가능하면 안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놔뒀고 다음날 올라갈 때 이 전에 있었던 다른 그룹이죠. 다른 그룹에 있었던 전고점들을 체크를 해서 놓고 이 전고점은 뚫렸고 그 위에는 전고점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아서 내려왔고 그 다음날도 다시 공격을 했지만 이 밑에 있는 저항선에서 걸려서 내려왔고 할 정도로 다른 그룹에서 연결되어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전 고점, 이전 고점, 당연히 이전 고점과 이전 고점도 클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전에 얘는 이전 고점은 여기에서 만날 수 있지만 이전 고점은 이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돼서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볼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지만 저항선들의 강력한 애들이 되게 많고 올라가는 것도 강력한 애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때, 2점이랑 이 두 점이겠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없어요. 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인데, 걔네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도 조금 전에 봤었던 알파벳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다른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확 떨어질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상당히 여유롭게 팍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저항선들 만나면 거기서 저항을 받겠지만. 그래서 얘 또한 투자하실 것을, 그러니까 뭐 어떤 주식 사야지라고 고민을 하실 거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른 테크 주식들보다는 알파벳이나 메타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제한적이니까 그것도 또한 하방 리스크가 다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다른 주식들보다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라고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애들보다 좀 낫다는 얘기지 더 사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을 하실 때 기준을 그렇게 잡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건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은행이 어떤 새로운 은행이 또 문제가 생겼다고 막 전면에 나서서 뉴스를 장식할지 모르겠고 UBS가 CS 크레딧 스위스 인수하는 것도 다 인수를 할지 쪼개서 인수를 할지 어떤 부분은 버리고 어떤 부분은 남기고 인수를 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지금 클리어하게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상상하시면 알겠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이 미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니죠. 뭐 미국은 중앙은행 자체도 없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크게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스위스라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래서 UBS가 그렇게 CS를 살 때 얼만큼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고 스위스 내셔널 뱅크 SNB라고 하죠. SNB에서 나오는 그 코멘트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느낌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답답하니까 EU 쪽에서 ECB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빨리 가시적인 대안을 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ECB는 ECB대로 이제 뭐 소위 애가 타죠. 왜냐면 CS에 걸려있는 유로피언 뱅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프랑스 뱅크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초기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나 BNP 파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CS에 관련되어 있는 포지션이 익스포저들이 좀 많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당장은 뉴스에서 사라졌지만 프랑스는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다른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이진 않기 때문에 다음 주 돼서 막 이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장이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를 하셔서 좀 소극적인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뭐 다시 뭐 굉장히 큰 이슈가 있고 그러면은 중간에 생방 같은 것도 할까 고려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점점 동영상 길이가 길어지는데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네요. 그래서 뭐 정 뭐 하시면 2배속으로 들어주셔도 되고 그래서 다른 동영상도 앞으로 좀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